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의 무관심은 때로는 남보다 차가운 상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할머니의 조용한 복수이자 눈부신 재기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의 파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진짜 삶이며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닥칠지도 모를 현실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2층 양옥집. 지금은 그녀 혼자서 지키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집 구석구석엔 젊은 날의 추억이 가득하지만 그 따뜻한 기억들도 세월이 흘러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침밥은 혼자 차려 먹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마저도 먹다 남기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모이면 상 위에 음식이 넘쳐났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젊은 시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상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순자야,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꼭 붙어 살자. 그럼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남편이 떠난 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혼자 남은 삶은 그 어떤 친절보다 더 냉랭했고 가족의 온기라고 믿었던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얇은 껍질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삶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버이날, 명절, 생일 그 어떤 날에는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가끔 오긴 하지만 항상 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엄마, 집값도 올랐는데 이 큰 집 혼자 뭐 해요?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세요. 맞아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좀 편하게 살아야죠. 할머니는 가족들의 차가운 관심이 결국 자신이 가진 돈 때문임을 깨달았고 그 순간 마음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고요한 오후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가 할머니의 일상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발신이 없는 봉투. 하지만 그 안엔 이순자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귀하.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당신께서 주신 따뜻한 밥 한 끼, 헌 옷 한 벌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언젠가는 꼭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가슴을 뜨겁게 때렸습니다. 과거,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한 아이를 떠올립니다. 여름, 장맛비가 하염없이 쏟아지던 어느 날, 대문 앞에 젖은 차림으로 서 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축 늘어졌고 발에는 슬리퍼 한 짝만 신겨 있었습니다. 눈은 커다랗고 입술은 자꾸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 비 맞고 어딜 그렇게 서 있니? 들어와서 몸부터 말리자. 순자는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 주었고 자신이 입던 가디건을 벗어 아이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따뜻한 죽을 끓여 그릇에 담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배고프지? 천천히 먹어.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해.
그날 밤 순자는 아이를 안방 옆 작은 다용도실에 재웠고 다음 날까지 몸이 덜덜 떨리던 그 아이의 옷을 빨아 널고 슈퍼에서 작은 운동화 한 켤레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 시절 철민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묻지 않는 순자에게 그는 더없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아이의 눈빛에서 슬픔을 읽게 됩니다. 아빠가 안 계세요. 엄마는 술만 마셔요. 한 번은 내가 밥 달라고 했다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어차피 아무도 날 찾진 않을 거예요. 순자는 잠시 멍하게 철민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오래 버텼단 게 더 기특하다. 그날 밤 순자는 이불을 펴주며 아이에게 묻고 싶었던 말을 꾹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신고를 하면 보호소로 보내질까봐, 혹시나 다시 더 끔찍한 환경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그녀는 그저 아이가 웃을 수 있게 밥을 차려주고 이불을 덮어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철민이는 며칠간 동네를 떠돌며 다시 순자의 집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순자는 그런 철민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또 왔니? 배고프면 언제든 와. 눈치 보지 말고. 그녀는 철민에게 남은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고, 날이 추운 날엔 아랫목에 앉히고 손수건에 삶은 고구마를 싸서 쥐어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정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비가 오던 날 젖은 채 찾아온 철민에게 순자는 작은 셔츠와 바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어릴 적 입던 옷이었습니다. 크긴 하지만 입을만 할 거다. 감사합니다. 나도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꼭요. 하지만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 철민은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연락처도 사연도 남기지 않은 채 이순자 할머니는 그 아이가 잘 살고 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기억은 잊힌 듯 마음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 아이들 중 하나, 조용히 밥을 얻어먹던 그 아이.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이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철민이라는 이름. 그녀는 바로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고 단정한 남자가 일어섭니다. 여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철민이에요. 저 어릴 적 여사님 집 뒤편에서 매일 굶주렸던 아이요. 그때 주신 밥과 옷, 저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모두 그날의 따뜻한 밥 한 끼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은혜는 제가 평생 잊지 않았고 지금도 제 심장에 남아 있어요. 아휴, 무슨 그런 말을 해. 난 그냥 배고픈 아이 하나 도운 것뿐이야.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니요. 저 혼자 자란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절 믿고 도와준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누군가를 믿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특히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을요. 그는 품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거액이 적힌 수표, 그리고 개인 비서와 함께 할머니를 위한 전담 요양 서비스, 심지어 이름을 딴 창업 제안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입니다.
원하신다면 함께 가게를 열어도 좋고 아니면 조용한 시골집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여사님 인생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챙겨드릴 차례니까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결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철민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흘렀고 그 순간 그녀는 한 번 더 사람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이순자 할머니가 카페에서 젊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지인의 말을 우연히 전해 들은 자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함께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던 그들은 자신들 몰래 무언가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카페에서 어떤 남자랑 있었다던데. 누구예요? 그냥 좀 찜찜해서 그래요. 혹시 숨기는 거 있어요? 숨길 게 뭐가 있겠니? 그냥 아주 오래전에 내가 도와줬던 아이야.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아서 만났을 뿐이다. 엄마, 혹시 그 사람 아빠가 모르게 낳은 그런 건 아니죠? 요즘 드라마 보면 그런 일도 많잖아요. 아니면 무슨 돈 문제가 얽힌 거라든가. 너희 아버지는 나와 평생을 함께했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억측은 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는 그냥 굶주렸던 시절에 내가 밥 한 끼 해줬던 아이야.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찾아온 거고. 근데 왜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엄마한테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한 일 중에 누군가의 삶을 바꾼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너희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더 슬프다. 자식들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주고도 사랑받지 못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진심을 향한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대립 이후 집 안에 홀로 앉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오래된 트로트 가사조차도 그녀에게는 현실을 자극하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계단을 올라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자주 정리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하나하나 열던 그녀는 낡은 수첩과 사진첩, 그리고 손때 묻은 가계부를 꺼내 듭니다. 그땐 참 바빴지.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래도 참 따뜻했어. 그녀는 조심스레 서랍 하나를 열어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엔 손으로 접은 손수건, 퇴직 기념패,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기를. 그녀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의미 있게 쓰자. 그것이 그녀와 남편의 마지막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철민을 다시 만납니다. 철민아, 내가 해준 말 다시 생각해 봤어. 나 너랑 함께 뭔가 해보고 싶다. 여사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햇살의 울타리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고아들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엔 평생 묵묵히 견뎌온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햇살의 울타리 재단의 개관식 날. 비가 올 듯 말 듯한 흐린 날씨 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누구보다 조용한 자랑스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에 할머니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며 삶의 마무리를 다시 정의한 이순자 여사. 그 따뜻한 행보에 시민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다니 몰랐어. 우린 엄마가 외로운 줄도 몰랐잖아. 그걸 철민이란 사람이 깨닫게 했네. 피는 섞이지 않아도 마음은 더 가까웠던 거야. 우리는 모두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꼭 가족에게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스쳐간 인연, 따뜻한 기억 하나가 평생을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끝까지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온기를 나누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요? 재산도 명예도 아닌 누군가의 마음 속에 오래 남을 단 하나의 진심. 그것이 바로 이순자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자식에게 외면받았던 할머니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상처를 이겨낸 용기, 복수를 넘어선 따뜻함, 그리고 진심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희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